안녕하세요. 정랑호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팔품사와 문장 의식에 대해서 간단한 샘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문법을 잘하고 싶어 하니까 간단한 조언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네 가지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을 공부할 때 왜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처럼요. 여러분들이 제가 문장의 오형식 설명하면 선생님의 문장에 있는 오형식이 4형식이 아니라 5형식이죠? 6형식도 아니고 라든지 팔품 설명은 7품사 아니에요? 9품사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왜라는 생각. 두 번째는 정확한 문법을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문장의 오형식이 뭐니라고 하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자,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죠. 암기가 돼 있어야죠. 네 번째는 뭐 한다? 연습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암기한 사항을 활용해서 제대로 암기가 됐구나 라고 해서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학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한번 해보죠. 자,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일단 팔품사. 자, 팔품사에 대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과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을 배우죠. 알파벳이 되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알파벳을 모르면 영어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안 중요하지만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팔품사도 겉으로 보기에는 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팔품사가 뭐냐라고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우선 두 번째는 그 중에는 또 팔품사 그러면 명사고요, 형용사고요. 근데 어쨌든 그럭저럭 8개는 아니지만 하여간 6개, 7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연관만 시키면 그냥 기억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죠. 팔품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제가 화면 보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명사만 우선 기억하시죠. 명사는 만물의 이름이죠. 나운이라고 하는. 명사만 딱 생각하면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생각나요. 뭐? 아니, 명사 대신에 쓰는 게 뭐야? 대명사죠. 사람 이름 대신에 he, she, it 이런 것들 우리가 they 이런 거 다 대명사잖아요. 그죠? 두 번째, 명사하면 딱 뭐가 생각나야 돼요? 명사 수식하는 것은 뭐야? 형용사죠. beautiful lady 이런 것처럼 handsome man 이런 것처럼 그죠? 자, 그러면 팔품사 중에 우리가 몇 개 그냥 자동으로 생각하는 거죠? 명사, 대명사, 형용사 저절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관해서 외우면 더 쉽죠. 자, 형용사가 나와서 형용사는 누가 수식하죠? 부사죠. 4개 기억했네. 그럼 문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부사는 누구를 수식하죠? 형용사 말고도 동사를 수식하죠. 5개가 됐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영어를 하다 보면 단어와 단어, 구와 구절을 연결하게 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하죠. 6개가 됐네요. 자, 글을 쓰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있다. We are in the room. 그죠? 방에 있다. 전치사가 필요하죠. 마지막 감탄사, oops 이런 거. 8개 그냥 기억하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는 그냥 그렇게 연상을 해서 외우면 그냥 저절로 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자, 우선 뭘 기억해? 자, 명사를 기억하죠. 그죠? 나운이라고 하죠. 나운. 두 번째 뭘 기억해? 명사를 대신해 쓰는 게 뭐다? 대명사지. 그냥 저절로 프로나운. 쏘리. 대명사가 되죠. 그 다음에 명사를 연상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 그렇죠. 형용사지. 형용사는 영어로 뭐라 그래? adjective라고 하죠. adjective. 그죠? adjective. 자, 그럼 형용사는 누가 수식해? 그렇죠. 부사죠. 부사. 부사는 영어로 뭐라 그래? adverb. 자, 그럼 부사는 형용사 말고 누구 수식해? 동사도 하네? 오케이. 동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verbiage. 자, 아까 그랬죠. 연결하는 거. 단어, 구절. 누구야? 접속사. 얘는 누구야? 영어로. conjunction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를 쓰죠.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뭘 알려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뭐라 그래? 전치사. 영어로 preposition. 와우, 그죠? 자, 그러면 하나 남았네, 이제. 뭐? 감탄사. exclamation인데 이거는 뭐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 영어까지는 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8개 알았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죠? 8개 쉽게 외웠다. 이걸 제가 알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1단계, 기본적으로 영어를 처음 배우는 이제 친구들에게 문법을. 명사는, 자, 만물의 이름이다. 근데 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온다.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게 이제 레벨 1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본 문법 배울 때 첫 단계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뭘 배워야 돼? 아, 명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말고도, 물론 뭐 불가사명사에는 물질명사, 뭐 고유명사, 추상명사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데 레벨 2에서는 뭘 하는 거죠? 아, 투부정사도 명사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명사의 투부정사 명사용법, 그죠? 그 다음에 아, 동명사도 명사 역할을 하네. 오, 가주어, 진주어 이것도 명사 역할을 하네. 그래서 우리가 명사의 중요한 펑션, 기능은 뭐다? 주어, 목적어, 보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대명사. 대명사 여러분들에게 첫 단계에서 대명사는, 아, 뭐 우리가 그냥 쉬운 여성 받으면 쉬고, 복설 받으면 데이고, 그 다음에 이트가 나오고, 기타 등등. 그런데 실제 수준이 올라가면 뭐야? 수능 시험을 보면 대명사를 가지고 뭘 해? 그래야 순서를 고르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대명사는 또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관계대명사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형용사. 형용사는 뭐지? 명사 수식하는 건데 beautiful lady 할 때 beautiful. 그렇죠. 그러나 하나의 수준이 올라가면 뭐야? 아, smiling baby. 아, 웃는 어린아이. smiling이 동사에서 나오는데 ing를 붙여놓고 얘를 현재 분사라고 붙이고 아, 명사, 형용사 역할을 하네? fallen leaves. 낙엽. 아, 과거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면서 이거 형용사 역할을 이런 식의 수준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동사는 뭐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가 동사는 주의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수준이 높아가면 정말 진정한 의미는 타동사와 자동사의 진짜 의미가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수동태에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분사에서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가정법 문제 중에 수동태가 복합된 문제도 문제가 없고 관계대명사에서 문제가 없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동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친구죠, 사실은. 그 다음에 부사는 뭐 아까 얘기했던 형용사, 동사, 부사 자체를 수식하고 문장 전체 수식한다. 이거는 우리가 basically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접속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접속사는 구하고 단어와 단어, 구과 구,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거니까. 전치사는 뭐의 위치를 알려주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쨌든 위치 알려주는 in이냐 on이냐 over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수준이 좀 올라가면 뭐예요?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뭐가 나와?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동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동사를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팔분사회가 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팔분사를 공부할 거고 이 문장 오형식은 우리가 종합영어라고 하는 과외감인데 동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문장의 오형식은 그냥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이거가 돼야 우리가 시제도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고 수동태는 너무 절대적인 도움이고 부정사에서도 중요하고 동명사에도 중요하고 분사에서도 중요하고 그죠? 그 가정법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관계대명사도 중요하죠. 동사는 너무 중요해요. 문장 오형식은.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주요소. 문장의 주요소는 뭐야? 문장을 이룰 때 가장 골격이 먼저라는 거죠. 골격.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주요소는 여러분들이 들어봐서 알죠. 우리가 S, V, O, C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S는 뭐라 그래?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subject죠. 주어죠, 주어. 그죠? V는 뭐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verb죠. 동사. O는 뭐예요? object. 목적어죠. 이 컴플리멘트를 좀 어려웠는데 사실은 컴플리멘트는 우리가 보호죠, 보호. 근데 complete라고 하는 완성하다는 단어가 eminent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완성이죠. 얘가 들어가면 문장이 완성돼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보호는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웠는데 그리고 어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보충해서 문장을 완성시키는 말, 한자에 어자, 말씀 어자를 써서 보어라고 하는 거죠. 용어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뭐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장의 오형식. 제가 아까 팔품사에 대해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팔품사가 뭐야? 그러면 학자들이 이제 사전에 있는 단어를 분류하다 보니까 공동적인 특징이 나오는 게 8개가 나오더라. 영문학자들이. 그래서 팔품사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문장 오형식은 자, 왜 육형식은 아니고 사형식은 아니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좋은 태도죠. 문장 오형식은 자, 어떻게 된 거죠? 학자들이 문장의 패턴을 만들어 본 거죠. 인간은 원래 이렇게 classify, 분류하는 걸 좋아하죠. 그죠? 인간도 포유류라고 하는 그런 동물의 항목에 들어가는 것처럼 분류하는 걸 좋아하죠. 문장을 막 분류를 해봤더니 luckily 5개의 패턴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건 문장의 오형식이라 하는데 그 문장의 오형식이 어떻게 생기는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저절로 기억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업에 학생들에게 물어보죠. 문장의 오형식 가르칠 때 문장의 오형식을 기억하는 사람 그러면 생각보다 정확하게 잘 기억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의외로. 그래서 문장 일형식은요, 주어 다음에 뭐 자동사, 주어 다음에 뭐 자동사라도 얘기 좀 고마운데 주어 다음에 동사.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 이렇게 얘기하면 that's not correct. 그게 정확한 답이 아니죠. 이 형식이 뭐야 그러면 주어 다음에 완전 자동사고요. 이 형식은 뭐야? 주어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보호가 필요해서 SVC가 이 형식이고요. 3형식은 주어 다음에 완전 타동사. 완전하다는 얘기는 보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얘는 주어 완전 타동사 목적어에서 3형식이고요. 4형식은요. 주어 다음에 불완전 타동사 보통 수요동사라고도 하는데 얘가 있고 그 다음에 불완전 타동사가 알려 있는 주어 다음에 타동사인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필요한데 얘는 이렇게 주고받고 한다 수요동사라고 합니다. 줄수 받으려고. 그래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 이거 4형식이라고 그러고요. 주 다음에 불완전 타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 보호가 나와서 얘는 5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배워요, 선생님?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개념만 알면 선생님처럼 you can answer like me.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우선 문장에 펼쳐다니는 주어 다음에 동사예요. 그걸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죠. sentence라고 하죠. 그러면 자, 주어 다음에 동사. 영어에서 이 4개의 주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친구는 누구냐면 이 친구예요. 동사예요. 얘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사실 결정이 나는 거죠. 얘가 불완전 자동사면 완전 자동사면 이 형식이 되는 거고요. 불완전 자동사면 이 형식이 되는 거고 얘에 따라 다른 거죠. 얘가 수요동사면 4형식이 되는 거고 완전 타동사면 3형식이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문장의 기본 최소 단위는 SV인데 이 SV에 따라서 자 어떻게 돼요? 자 SV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SVOC라고 하는 문장의 주요소가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서 문장 형식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SV 다음에 나올 친구는 얘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우선 선택권을 갖는 거죠. 자 문장 중에 자 너는 목적어가 필요하니? 질문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문장이 5가지를 했으니까 나는 목적어가 필요 없어. 이런 동사가 있죠. 어떤 동사? 예를 들면 우리가 he ran 그는 달렸다. 당연히
근데 달렸다 끝이에요. 이건 더 이상 문장이 있어도 뭐 he ran on the playground 이렇게 쓰면 좋지만 어쨌든 문장의 주요소로서는 완전 자동사면 끝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동사가 있는데 어떤 동사는 나는 목적어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도식화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확한 개념이 잡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의 책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도식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시제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This book will help you understand better than any other books.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아주 쉽게 영어를 문법을 짧은 시간에 맞출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 여러분들 이 책을 가지고 계속 나중에 사용하면서 끝까지 모를 때마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학원을 오랫동안 더 이상 문법 때문에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샘플 강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